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위탁하신 제품의 리뷰를 해보는 리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해볼 리뷰는 단테 크레이님께서 보내주신 3A의 옵티머스 프라임 제품 준비해봤습니다. 보통은 이제 제품의 메인 박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들을 놓고 스타트를 했는데, 오늘은 메인 박스라기보다는 이제 카톤 박스라고 보통 생각하는 박스를 놓고 진행을 합니다. 이유는 본 부분에 들어가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 발매는 2019년 2월에 발매가 되었고요. 가격은 세금 제외가 57,500엔입니다. 볼륨감만큼이나 어마어마한 가격대를 자랑하네요. 영화 트랜스포머 이 최후의 기사의 옵티머스 프라임이 이 풀가동 하이엔드 피규어로 등장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등장 작품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 설명 보도록 하죠. 트랜스포머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뉴 4부작 중 두 번째 영화입니다. 옵티머스 프라임은 더 이상 인간의 편이 아니게 되고, 트랜스포머의 고향 사이버트론의 재건을 위해 지구에 있는 고대 유물을 찾아 나선 옵티머스 프라임은 인류와 피할 수 없는 갈등을 빚고 오랜 동료인 범블비와도 치명적인 대결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해당 캐릭터 옵티머스 프라임 설명 보도록 하죠. 트랜스포머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주인공으로 오토봇의 리더입니다. 3편 사건으로 반파된 사이버트론에 도착하여 트랜스포머의 창조주 퀸 테사를 만나게 되고, 그녀에게 세뇌당해 네메시스 프라임이 되어버렸죠. 자, 소개는 뭐 이 정도로 해보겠고요. 그러면 제품 패키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이제 카톤 박스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 종이 박스 상태로 먼저 소개가 되는데, 이유는 일단 이거부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거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3A에서 나온 옵티머스 프라임 트랜스포머 더 라스트 나이트 최후의 기사 제품 박스입니다. 일단 박스 사이즈만 보더라도 만만치 않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이만한 박스로 등장한 제품인데, 사이즈상 아무래도 제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풀샷을 잡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제품 메인샷으로 넘어가면 이제 좀 땡겨서 클로즈업 해갖고 이제 부분을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박스 같은 경우에는 메인 겉박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에 제품을 꺼내 놓으면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타이틀과 함께 옵티머스가 그려져 있는 이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겉 커버라 그래야 될까요? 커버 시트 같은 게 이제 쌓여져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 겉박스, 종이박스 사이즈와 거의 동일한 급이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가로로 눕혀놔도 어마어마한 볼륨인데, 이것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세워놨더니만은 카메라의 한 화면에 담을 수가 없는 사이즈급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스튜디오를 빌려서 진행을 했어야겠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 관계로 지금 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고요. 제품 박스 자체는 이제 커버를 벗겨내 보면 안쪽에는 이제 스티로폼 박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 사이즈 핫토이나 이런 제품들에서 보셨던 이제 스티로폼 박스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겉에 커버를 벗겨내면은 다음과 같이 트랜스포머 로고, 옵티머스 프라임 설명과 함께 이제 오토봇의 로고가 박혀 있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제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 박스가 나옵니다. 일단은 겉에 있는 면을 제거를 해 보면은 일단 주요 무장들, 실드와 검, 그리고 이제 블래스터, 이런 무장 파츠들이 수납들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옵티머스 메인 소체는 요거를 보시면은 이제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이제 드러내고 나면은 안쪽에 이제 소체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체용 헤드라든지 추가 옵션 파츠들이 이제 더 배속들이 되어 있던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소체랑 옵션 파츠를 2층 구조로 해서 수납들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품을 꺼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케일은 논 스케일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약 48.2cm라고 카탈로그상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리뷰를 했었던 옵티머스 제품, 이 코믹케이브사의 옵티머스 제품보다도 훨씬 더 큰 약 8cm 정도 가까운 사이즈 차이를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몸통 기준으로 손바닥 갖다 대보면은 대략적인 사이즈 감이 어느 정도는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사이즈가 큽니다. 볼륨감 하나만큼은 기똥차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촬영 부스 기준으로 놓고 봐도
도무지 화면에 담을 수가 없는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들 같은 경우에 이제 쭉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느껴지는 포인트라고 한다면, 일단 영화상에서 봤었던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요? 옵티머스의 표현 자체는 상당히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용되어 있는 색감 같은 경우에도 이 메탈릭 컬러감이 상당히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녹이 쓸어 있는 이런 쇳덩이 부분 같은 경우에 곳곳에 이제 좀 녹이 쓴 것 같은 형태와 이게 좀 긁혀 있는 이런 웨더링 표현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꽤 영화상에 등장했었던 약간 리얼리티, 현실감 있는 이러한 느낌들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이제 각종 메카닉적인 포인트 이러한 것들도 표현들이 충실하게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디자인 자체는 뭐 팬들 사이에서 평가가 좀 오락가락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코믹스판을 기반으로 했던 그 각져 있는 형태 있죠. 영화 기준이면 이제 1편에 나왔었던 그러한 디자인이 좀 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뭐 영화에 나왔던 디자인 자체의 반영도라고 한다면 꽤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세부적인 포인트 표현도 상당히 충실하게끔 들어가 있고요. 색감도 잘 되어 있고, 볼륨감은 일단 무진장 크다 보니까 뭐 충실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 때문에 꽤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 것처럼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웨더링이 들어가 있고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솔직히 도색 불량에 대한 포인트는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 이제 다른 상품들 같은 경우라면 이제 색깔이 아예 잘못 들어가 있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한테서 보이는 이제 피규어 상품의 이제 불량 요소는 색깔이 흠집이 났다던가 까졌다던가 뭐 이러한 것들, 흠집이 났다던가 까졌다라던가 뭐 게이트 자국이 보인다라던가 뭐 이런 요소들을 많이 들게 되는데, 이 상품은 자체적으로 웨더링이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제품상의 하자인지 원래 웨더링 표현인지 뭐 구분할 길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도색만 갖고 본다 그러면 딱히 흠잡을 포인트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색깔 자체가 따로 아예 오류가 나 있는 형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뒤쪽도 보게 되시면은 이 옵티머스의 트럭 파이프라인, 이런 쪽도 끄트머리 같은 경우에 색깔을 이런 식으로 실제 이제 웨더링과 함께 이렇게 색깔이 이제 녹슬어가는 듯한 이런 특유의 이런 색감 표현도 충실하게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럭의 이런 불꽃 문양 표현들도 잘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인 디테일 모습도 꽤 충실하게 다 재현들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사이즈가 작은 상품이라면 카메라를 고정해두고 제가 상품을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하겠습니다만,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직접 카메라를 들고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이렇게 담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뭔가 좀 자세하게 세부적인 부분들을 보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직접 카메라를 들고서 이렇게 좀 찍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마어마한 볼륨감의 색감 표현 전체적으로 꽤 잘 나왔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프로포션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정도면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드네요. 실제 인체 비례도 아니고 메카닉이라고 봐야 되고, 메카닉적인 것도 생각해 봤지만 이 정도 비율이면은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참 잘 나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네요. 자, 다음으로는 각종 구성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을 보기 위해서 좀 찍기 편한 구도로 다시 잡아봤는데, 옵티머스 프라임은 하반신밖에 나오지가 않지요. 그냥 뒷 배경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들어가 있는 상품들, 구성 옵션품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교체용 헤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헤드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얼굴 반쪽 기준으로 이제 빨강색 문양이 들어가 있는 거,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굳이 이제 나눠보게 된다면은 극중에서도 나왔었던 이제 네메시스 프라임, 세뇌화되면서 네메시스 프라임이 됐을 때 그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드의 조형도 뭐 세부적인 디테일 표현도 충실하게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목은 그냥 일반적인 조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교체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색감도 잘 표현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통 사양이긴 하겠습니다만, 옵티머스의 이제 일반적인 사람과 비슷한 입이 나와 있는 이제 마스크, 배틀 마스크가 없는 버전 역시 재현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가 없는 버전의 이 파츠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뒷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석을 사용하고 있는 구조라서 뭐 별도의 복잡한 과정 필요 없이 이 마스크 부분을 제거하고 이
이 파츠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자석에 의해 고정되면서 쉽게 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에는 또 LED 기믹이 들어가 있는데 상단 커버를 이제 빼고 보시면은 안쪽에 건전지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이쪽은 다 고정은 자석으로 되어 있고요. 스위치가 뒷면을 봤을 때 딱히 보통 이제 옆으로 이렇게 밀어서 하는 스위치를 많이 쓰는데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서 스위치가 어딘지라고 했는데 중앙 부분, 이 부분이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눌러주게 되면은 안광, 눈에서 빛이 나오는 게 느껴지게 되겠고요. 이 헤드 같은 경우에 이제 네메시스 프라임 버전이기 때문에 파란색 눈뿐만 아니라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화면상에서는 크게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보라색 눈빛이 나오는 것도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스위치가 이게 옆으로 미는 슬라이드 형태가 아니라 안쪽에 이제 일반 디자인을 활용한 이제 버튼식이라는 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것은 검입니다. 네, 옵티머스 사이즈에 걸맞게 검 사이즈도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뭐 거의 제가 손에 쥐어도 장난감 칼 같은 느낌으로 실제로 막 휘두를 수 있을 정도 같은 사이즈감을 보여주고 있는 상당히 거대한 사이즈의 검입니다. 세부적인 디테일 같은 것들도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안쪽에 보면 이제 검신 이 부분에 보면은 이러한 문자들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다 표현이 되어 있고 표현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색깔 같은 경우에도 메탈릭 컬러 색감 살려놨고 여기에도 웨더링이 들어가서 꽤 리얼한 느낌으로 표현들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앞뒷면 모두 디테일 표현들이 싹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검 사이즈가 사이즈라서 진짜 무슨 장난감 칼 같아요. 손잡이에 딱 쥐어보면은 손 사이즈의 한 손검 사이즈로 딱 느낌이 와닿는 어마어마한 볼륨감을 자랑하는 검이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부속되어 있는 파츠가 있기 때문에 연결 조인트를 통해서 검을 등에 장비하거나 실드와 함께 장비할 수 있는 형태로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쉴드입니다. 상당히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쉴드고요. 마찬가지로 실제 이 제품 옵티머스의 소체 사이즈를 감안해서 상당히 큼지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팔뚝 쪽에는 이제 조인트를 통해서 고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도 뭐 메탈릭 컬러감과 이게 녹이 끼어 있는 거, 녹슨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웨더링 부분을 비롯해서 상당히 디테일한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재밌는 게 영화상에서 쓰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블래스터 실드라 그래가지고 이게 무기로도 사용이 가능한 기믹이 여기에 구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약간 방패다운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실제로 약간씩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상단부가 벌어지고요. 이 전체적으로 확장이 되고 아랫부분도 벌어지는 등 해서 가동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방패 중앙부가 확장이 되고 끝뒤가 각각 열리는 형태로 해서 다음과 같은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부속되어 있는 파츠들을 통해서 무장들 묶임 모양으로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캐논을 쏠 수 있는 형태의 파츠도 존재를 하고 뒤쪽에도 달 수 있는 파츠가 존재를 하고요. 이 부분들은 안쪽에 자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위에 갖다 대시면은 그냥 착 하고 붙는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형태로 해서 이제 블래스터 실드로서 무장, 캐논을 쏠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무장으로도 표현해 줄 수가 있겠고요. 앞쪽에 포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짧은 형태도 들어가 있지만 긴 포신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쪽에도 건전지가 들어가고 뒷면에 보시면 스위치가 있어서 이 스위치를 통해서 빨강색 이제 발사 이제 점화 형태로서 이렇게 연출할 수 있도록 빨간색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발광 효과를 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뒷면은 아까 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쪽 포신부에다가 갖다 대시면은 착 하고 붙는 형태가 되면서 아까보다 이제 포신이 전개되어 있는 느낌의 블래스터 실드로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줄 수가 있는데 아쉬운 포인트라고 한다면 뭐 기믹적인 표현도 그렇고 뭐 다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꼭 이 실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서 소체 부분에서도 이렇게 만질 때마다 느끼는 부분인데 일부 파츠들의 고정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딱
고정이 잘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좀 잘 빠지는 경향이 보입니다. 특히나 이 상단부 파츠 의외로 잘 빠지는 느낌이고요. 좀 약간 뻑뻑하다고 해야 될까? 변형되는 이러한 전개 기믹들이 존재는 하는데 생각보다 스무스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매뉴얼에는 변형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안내가 나와 있기는 한데 문제는 이 부위를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되는가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이제 감이라 그래야 될까요?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해갖고 진행을 했어야 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전개하는데 좀 많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또 소체 가동 부분에서 또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전개 기믹이 들어가 있지만 전개하는 게 제품마다 케바케일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편하지 않다라는 점, 일단은 무장으로서 이렇게 연출해 줄 수 있는 구성들이 들어가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살펴봤었던 검과 마찬가지로 부속되어 있는 다른 조인트 파츠들을 통해서 팔뚝에 장비하고 등에 장비하고 이런 식으로 또 연출을 해줄 수가 있는 구성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옵티머스 팔뚝에 사용할 수 있는 파츠로서 두 가지 파츠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교체할 수 있는 부위로서 팔뚝에 사용하는 파츠가 두 가지가 부속이 되어 있는데 하나의 파츠는 팔뚝에서 이제 블레이드가 나오는 형태를 연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파츠고요. 또 다른 파츠는 팔뚝에 실드를 장비하는 연결 조인트가 되는 파츠입니다. 요것은 이제 팔뚝의 파츠 부분을 교체를 해줌으로써 각각 사용해서 대용해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팔뚝 부분의 아래쪽과 위쪽의 파츠를 각각 분리를 시켜 주시고 해당 부위의 파츠를 연결 조인트가 되는 파츠들로 교체를 해주시면 각각 맞춰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두 개의 파츠를 동시에 일단 교체를 해 봤고요. 부속이 되어 있는 이 블레이드를 이쪽 팔뚝 조인트를 통해서 결합을 해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 조인트를 통해서 팔뚝에서 블레이드가 나오는 형태를 연출할 수 있게끔 구성할 수가 있고요. 이것 외에도 위에 상박 파츠 위에 부분에 더 큰 파츠 교체하게 되면 이쪽 조인트를 통해서 실드를 장비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팔에 장비를 하는 것을 연출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죠. 각각의 파츠가 두 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팔뚝의 블레이드 사출이냐 아니면 이제 실드 장비 형태냐 실드 장비 형태냐 이것에 맞춰서 팔뚝 파츠를 교환해 주시고 하는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장을 등에도 장비할 수가 있는데 등에 장비할 경우에는 등 쪽에 별도 조인트를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등 쪽에 이 세 개의 구멍이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이 부분에다가 연결용 조인트 파츠를 결합을 시켜주고 이 부분에다가 소드를 장비할 때는 소드를 걸 수 있는 또 별도의 고정 파츠를 장비해서 검을 해주면은 등에다가 검을 장비할 수가 있게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검 대신 실드는 그대로 안쪽 조인트 장비하던 조인트에 맞춰서 그대로 결합을 시켜주시면은 등에 실드를 그대로 장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에 소드와 실드를 같이 장비할 경우에는 지금 미리 변경을 시켜놨습니다만 실드 중앙부에 있는 커버 부분을 변경해 줘야 됩니다. 별도 조인트를 또 연결할 수 있는 이 별도 커버를 교체를 해주시고 아까 검을 고정할 때 썼던 이 형태를 그대로 여기에 결합을 시켜주시면 등에 실드를 매고 그 위에 검을 거치한 형태로 해서 두 개의 무장을 같이 수납하는 이러한 모습도 연출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신 가동 포인트가 99개나 되어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소개 문구에 부합하게 가동성 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가동 자체는 잘 되는 편이긴 합니다. 어깨부터 시작해서 몸체 곳곳에 다양한 붓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여러가지 액션 등을 취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형태이네요.
일단 목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볼 관절을 통해서 목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고, 얼굴이 아니라 목 부분 역시 다소 가동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이 아니라 목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어깨 쪽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팔 회전, 여기에 뭐 어깨 쪽의 가동, 팔꿈치 상박의 회전, 팔꿈치의 접힘 부분도 시작해서 뭐 다양한 가동으로 다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부분의 세부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실제 움직임에 맞춰서 연동할 수 있는 세부적인 움직임이 되는 파츠들이 또 들어가 있어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실제적인 움직임에 여러 가지로 대응할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깨 쪽의 요 팔 파츠 같은 경우에도 딱히 신경 안 쓰이는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좀 더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도록 이쪽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깨 장갑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깨 가동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앞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비해서인지 가슴 쪽 장갑 역시 움직이게끔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움직이는 포인트가 되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설명상, 카탈로그 상에 나와 있는 움직이는 이제 무버블 포인트가 99개나 된다는 건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절 개수가 99개라는 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런 식으로 무언가 움직이는 곳에 대응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실제 가동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이러한 가동 포인트가 상당히 많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수치라고 보여지고요. 가동률 자체가 막 엄청나게 뛰어난 수준으로 막 움직인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만, 많이 움직이는 포인트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활용하면 여러 가지 액션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반신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상반신이 또 접히는, 이렇게 허리를 굽힐 수 있는 이러한 가동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 회전은 어려운 것 같지만 대신에 일단 허리를 딱 접힐 수가 있는, 이 흉부 부분에 한 번과 이 골반 쪽에서 또 한 번에서 이렇게 대폭 굽힐 수가 있는 가동 구조를 또 확보하고 있고요. 고관절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고관절 부분 역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액션들을 하기 위해서 많이 대응들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고관절 부분이 일단 좌우로 돌아가는 것도 대응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매뉴얼 설명상에는 이제 고관절도 약간 슬라이드를 해갖고 좀 더 펼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겉으로 보면은 잘 와닿진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신축이 약간 됩니다. 고관절이 안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가동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가 있고요. 이제 앞스커트라고 해야 될까? 해당 파츠 부분은 이제 개별적으로 또 분할들이 되어 있어서 다리를 움직이는데 크게 제약이 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다리 무릎 쪽 같은 경우에는 걱정을 했습니다만 팔꿈치와 마찬가지로 90도에서 근접한 90도는 일단 확실하게 찍고 있고, 90도 이상으로 굽히는 건 일단 다리는 조금 힘들어 보이네요. 아무래도 다리 뒤쪽 부분과 허벅지 쪽이 상당히 두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이상의 가동은 조금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뭐 이 정도 가동, 이만한 볼륨감에서 이 정도의 가동까지 가지고 있다라면은 뭐 액션에 있어서는 크게 표현하는 거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그리고 발 쪽을 보게 되면은 앞꿈치 부분도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움직여 보려고 해도 잘 안 움직여지긴 하네요. 일단은 확실하게 움직이는 건 발꿈치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잊고 넘어갈 뻔했는데, 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제품상에서는 여러 가지 교체용 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액션 피규어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손은 이제 고정형이라서 뭐 여러 가지 액션용 별도의 손 파츠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손이 전체 가동이 됩니다. 개별적으로 다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표현하에 따라 다양한 손 동작을 재현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만 이제 손 비율이 엄지와 검지부터 시작해서 손 비율이 좀 묘해 보이죠? 그런 감이 조금 있긴 한데,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는 전지가동 손으로 되어 있다. 교체용 손을 하는 게 아니라
가동용으로 이제 각각 개별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3A에서 나온 옵티머스 프라임 살펴봤습니다. 액션 피규어 상품인데요. 일단 압도적인 사이즈감이 인상적인 상품입니다. 가동부에 합금을 사용하지 않아서 사이즈에 비하면 무게감은 상당히 좀 가볍게 느낄 수가 있는 상품입니다. 일단 외형적인 표현력은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 웨더링 표현이라든지 메탈릭 컬러 색감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 표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잘 표현들이 되어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만한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스태츄 피규어가 아니라 액션 피규어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포징을 잡아서 연출할 수 있는 거대한 피규어 상품이라는 점이 포인트라고 생각은 되네요. 다만 앞서 언급했다시피 합금이 아니기 때문에 관절 가동에 있어서 뭔가 좀 빡빡함이 있으면 좀 약간 불안합니다 그래야 될까요? 파손될 위험이 이렇게 느껴지는 듯한 약간 불안감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움직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만한 볼륨감의 움직임 치고는 합금이 안 쓰였다라는 게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관절 부분이나 이런 쪽이 확실하게 튼튼하게 되어 있다면 좀 더 힘을 가해서 여러 가지 움직여 볼 때 좀 믿고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만 좀 약간 튼튼한 부분들, 빡빡한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좀 다소 불안감이 느껴질 수가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일부 파츠들의 가동성은 뭐 좋습니다만 대신 이제 고정력은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쉴드의 상단 부분이라든지 앞스커트 부분 파츠라든지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면 해당 연결 조인트 부분들이 좀 빠지는 경향들이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만 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많이 움직이긴 합니다만 좀 경험이 부족하면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도 좀 힘든 상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이리저리 만지는 게 좀 힘든 상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다시 한번 리뷰를 위탁해주신 단테크레이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해당 제품을 다시 안전하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도 위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 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 후에 답장을 보내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추석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다른 제품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올릭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 올릭 항상 너와